네, 이 책 속에 보니까 최소 단위의 최소 단위의 그 자기 관리를 책장 정리라고. 네. 책상. 네, 책상 정리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제가 정리가 잘 안 돼요. 네. 저 나름대로 자기 경영에 네. 나름 잘한다고 자부를 네. 하는데, 이상하게 주변이 막 점점 네. 어떻게 좀 솔루션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공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네. 우리 부모님들 그 선행 막 하시잖아요. 선행 나가서 착착착착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행하지만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우르르 무너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그 학원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미션을 뭐를 주냐면 개념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개념이 안 됐으면 다시 그 개념이 안 된 상태부터 다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자기 경영을 다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정리는 가장 기본 개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그때로 가면 돼요. 다시. 네, 다시 그때로 가면 돼요. 그래서 하시면 돼요. 제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면 아마 거기 안에서 또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이가 당연히 아이들은 정리를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부모님들이 다 정리해 주시잖아요. 아이들은 완벽하게 세팅된 환경에서 놀아요. 그쵸? 맞아요. 왜냐면 너무 바빠요. 학원도 픽업해서 데려다 주고 학원에서 딱 하면 오고 집도 이렇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리고 시간이 없고 부모님들의 과잉 친절로 인해서 아이들은 이렇게 세팅된 데서 만들어진 환경에서 논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후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지지 않아요. 네,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 맛있는 걸 먹어도 엄마가 뚜껑을 다 따져요. 그래서 먹어요. 먹고 나면 아이들이 그거 다 어떻게 해요? 엄마 줘요. 그쵸? 그 자기 문제를 사소한 거지만 자기가 해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저는 따서 먹고, 네. 따서 이렇게 먹은 거를 정리하게끔 그것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아이한테 가장 기본적인 자기 관리는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취했으면 그것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그 남은 결과도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자기 관리다. 네. 아시겠죠? 자기 관리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하는데 아이들이 한 번에 되지 않잖아요. 네. 한 번에 되지 않는데 그게 안 되는 건 뭐냐면 자기 개념이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부모는 그게 개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해 주는데 아이는 자기 개념이 형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말로 청소력이라는 책도 사서 읽게 하고요. 그리고 그런 영상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제가 읽다가 그 기본적으로 정리가 기본이라고 나오는 그런 연구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걸 해서 아이한테 같이 읽어줬어요. 이거 봐. 엄마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이거 가장 기본이야. 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엄마가 잔소리 할 때만 정리를 하고 원래대로 있으면 또 그대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불러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엄마가 얘기를 해서 네가 그 개념이 안 잡힌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거니? 엄마 너무 궁금하다 그게. 저도 그랬더니 궁금하네요. 그쵸. 그 아이 얘기가 엄마의 정리 상태와 자기의 정리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개념이. 예, 예. 엄마, 전 정리 너무 잘하고 있어요. 누가 그래? 너 정리 잘한다고 누가 그래? 그랬더니 친구들 집에 들어가면 가봤을 때 엄마. 난 나 정도면. 네, 나는 정말 깨끗하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딸 방에 들어가면 첫 마디가 와 깨끗하다 해요. 그러니까 와 깨끗하다. 만족했구나. 네. 그리고 자기는 정리를 잘하는데 깔끔쟁이 엄마라서 자꾸 자기에게 잔소리를 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저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네. 티가 안 나요. 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따라 타인하고 비교하는 개념은 성립되지 않는다. 너의 생각일 뿐이지 타인하고 비교를 하느냐. 그 아이의 인생을 네가 살 것이냐. 너는 네 인생을 살아야지. 엄마가 너를 정리하라고 하는 것은 깔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네가 하는 행동에 대한 그 마무리는 네가 하는 맞아. 예, 그게 개념이었던 거예요. 예. 네가 한 거에 대한 마무리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그 활동을 다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다. 공부를 다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다. 예, 그래서 엄마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다. 예,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 번 얘기하고 그거를 짜증내거나 막 이렇게 아이한테 이렇게 수치감이나 그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고 아이가 그러면 자기 방은 자기가 정리할 테니 엄마가 저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출입금지. 네, 출입금지. 네, 오. 그래서 제가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정말 지켜줬어요. 정말 지켜줬어요. 야. 다만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도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저 상태가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엄마가 좀 보기가 힘들다. 엄마가 너무 보기가 힘들어서 너한테 화를 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면 문을 닫으세요. 우와. 문을 닫으세요. 오, 보지를 마세요. 네, 보지를 마세요. 그래, 그러면 일시적으로 해결은 되지만 네 행동은 습관이 안 되지 않겠니? 엄마의 목적은 내 불안을 다루는 게 아니라 네 행동을 이렇게 습관화하는 건데 그게 교육이라는 건데 그럼 교육에 좀 위반되지 않니?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네. 정말 부드럽게. 그러니까.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자기 표현이 되면 이게 돼요. 자기 표현이 안 되면 화가 먼저 올라와요. 예. 기대나 욕구나 화나 이런 게 올라오는데 자기 표현이 되면 그냥 나만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 나만 표현하니까 맞아. 문제가 안 돼요. 나를 표현한다는 것은 상대의 결과, 그 상대를 내 안에 들이지 않아요. 저는 저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가 그것을 이제 엄마가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하니까 자기도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자꾸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해요. 정리를. 근데 아이가 그 정리를 하고 나서 그걸 딱 느꼈어요. 어느 날 정리를 하고 나오더니 와, 통쾌하다. 와, 통쾌하다. 이제 문 활짝 드디어. 열고. 네네. 와, 통쾌하다가 뭐라고? 된 거예요. 그쵸? 예. 그런 날은 진짜 활짝 열고, 그쵸, 엄마 그쵸. 이리 와보세요. 엄마 이리 와보세요. 예. 자기가 통쾌함을 느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통쾌하다는 표현을 쓸 때, 네. 제가 항상 청소할 때 언제 하냐면, 저는 아이 없을 때 청소 안 해요. 오. 아이 없을 때는 제 공부해요. 그쵸. 맞아. 그리고, 맞아. 예, 아이가 있을 때 열심히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고, 아우, 힘들어. 청소 왜 이렇게 힘들어? 뭐 또 도와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 청소를 하고, 통쾌해. 너무 깔끔하지 않니? 와, 의욕이 살아나, 의욕이 살아나. 이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 느낌이 통쾌함이구나. 바로 엄마가 느끼는 게 이거구나를 알아서 자기가 표현을 한 거예요. 와. 그 통쾌함을 느낀 이후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해요. 네. 그리고 멋있다. 정리를 왜 해야 되냐면, 공부하고도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공부는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핵심 정리를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핵심 정리. 핵심 정리를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그냥 다 외우는 아이들은 한계가 있어서 못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뭔지 체계화 시켜서 한단 말이에요. 정리를 할 때 체계화해요. 그냥 있는 거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정리는 그 체계화하는 과정이거든요. 좋네요. 일상생활 속에서 체계화하는 과정이에요. 제 아이가 사교육 없이 지금 네. 공부를 잘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잘하고 중학생으로 부모가 가르쳐줄 엄마표 저 못해요. 능력이 안 돼서.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그걸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사회를 배운대요, 지금. 그래서 그 선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비례대표 뭐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또 아빠가 그 부분에서는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 헌법에 나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너는 그렇게 기억을 잘하냐. 너 진짜 기억력 좋다. 그랬더니 아빠, 저는 기억력 좋지 않아요. 다만 저는 체계화할 뿐이에요. 오, 그런 표현까지. 네, 체계화할 뿐이에요. 자기는 체계화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그 교과서의 내용을 자기 방식으로 체계화를 해놓은대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 체계화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법이구나. 왜냐하면 이 비례대표 이런 걸 할 때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말이 좀 헷갈려요. 저도 그래서 그래서 시험에서 조금만 꽈 놓으면 틀려요. 찍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체계화가 되어 있는 아이들은 네, 그거를 딱 꼭 집어서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리가 공부 역량하고도 연결이 돼요. 지금 잠시 좀 정리 네. 좀 하고 와요. 네. 이야, 정말. 네. 작가님, 정리? 네. 네. 통쾌하다. 우리 오늘 한번 느껴보자고요.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네. 너무 이제 많은 좋은 말이 있었는데 네. 이 말이 너무 좋았던 게 네. 딴짓 뒷바라지 해라. 딴짓을 뒷바라지하는 시기가 네. 있다. 네. 네, 우리가 보통 공부 뒷바라지 네. 이런 네. 말은 써도 네. 그래서 그 딴짓에 대한 네. 작가님의 그런 철학이나 네. 그런 네. 이야기가 너무 궁금했어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딴짓. 우리가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릴 때 과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그들 얘기 속에는 다 딴짓이 있어요. 오.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없다. 물론 전문가는 될 수가 있었어요. 전문가는 될 수가 있었지만 그 영역에서 성공이라는 얘기를 해주지를 않아서 저는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이제 책으로 읽을 때 그런 분들, 이렇게 딴짓을 많이 해서 나중에 성공한 분들 얘기를 많이 접해서 네. 그래서 딴짓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딴짓은 시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봐봐요. 사춘기 때 네. 딴짓 해봐요. 부모 속이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사춘기까지는 괜찮아요. 고등학교 때 딴짓을 해봐요. 정말 실례로 얼마 전에 이 아이가 착실하게 공부를 잘하던 아이였어요. 성적도 좋았고 네. 착실하게 잘하던 아이였는데 그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고3 말미에 딴짓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방송이라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 딴짓을 한 거예요. 이제 성인기 말년이라 사회를 생활을 할 때 문제가 되겠지요. 예, 그동안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딴짓을 하면 곤란해요. 그리고 또 성인이 되었어요.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은데 딴짓을 해서 예, 그 문제가 되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딴짓은 네. 때가 있다. 그게 언제냐. 부모가 그 딴짓을 한 결과를 책임질 수 있을 때. 네, 그때.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그쵸. 법적으로 접촉되지 않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냥 초등기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영향권에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딴짓을 그때 많이 해봐야 한다. 네, 왜 딴짓을, 그 시기는 그 초등기 전까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네. 딴짓을 어떻게, 왜 많이 네. 해야 되냐. 네, 노는 게 공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아이들은, 편애무님의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은 놀기 위해서 세상에 온다. 아이들이 노는 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 딴짓으로 자기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자기 안에 어떤 역량이 있는지 자기가 경험해봐야 알잖아요. 네,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키우는, 내가 어떤 것에 역량이 있지? 내가 어떤 걸 좋아하지? 그거를 키우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영인 유아기 때 네. 많이 놀려라. 네, 노는 게 공부다. 노는 게 공부예요. 노는 게 공부다. 네, 노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놀다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놀았으니까 손 씻고 책 봐야지 안 해요. 네. 우리 딸 어서 와, 노느라고 공부하느라고 했었어 막 이래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 저 놀다 왔는데요. 너 때는 노는 게 공부야. 너 얼마나 큰 공부를 하고 왔니? 야, 이런 말 들으면, 힘 애썼으니까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어. 먹고 엄마랑 이제 놀자. 책 읽으면서. 네, 그거는 아이한테 노린 게 뭐냐면 유일하게 따뜻한 엄마 품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게 그 노는 시간인 거죠. 얼마나 엄마 사랑을 느껴요. 그쵸? 네. 유일하게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그랬어요. 가식이 아니어야 돼요. 네, 유아기 때 동화 구현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부드럽게 책을 막 환하게 읽을 수는 없잖아요. 있어요. 이렇게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 아이도 아는 거죠. 그렇게 딴짓을 많이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모방을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하거든요. 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본보기 교육을 해라. 근데 그거는 너무 맞는 얘기인데 좀 힘들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본보기는 제가 본보기가 돼야 되면 제가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그게 참 중요해요. 중요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하지만 일반적으로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를 모방하지 않게 저를 모방하지 않게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을 모방하게 책이라는 재료를 줬죠. 네. 책이라는 재료를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책에 있는 것을 보고 딴짓을 해요. 네, 청포물에 머리 감는 거. 그걸 보고 청포물은 없지만 자기 세수대야를 사달래요. 어머. 왜?
자기 그렇게 이렇게 머리를 감아보고 해보고 싶대요. 싶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감으면서 머리 읽기 독립이 아니라 머리 감기 독립이 된 거예요. 어머나, 우와. 얼마나 머리 감겨주는 거 귀찮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어렵진 않은데, 어. 저희처럼 바쁘게 사는 맞아. 우리들은 그 머리 감겨주는 게 힘들어요. 뭔가 막 열심히 막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엄마 머리 감겨주세요. 맞아. 언제 너 혼자 감을까? 맞아. 7살이 뭐예요? 6살 오. 때부터 혼자 감기 시작했어요. 네. 우와. 그래서 이 엄마들이 또 못 참는 게 이렇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저는 잘 참아요. 어. 네, 왜냐하면 못 참으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 머리 이거 비누 거품에서 다시 한번 할래? 했는데 걔가 네 하면은 그냥 그쵸. 하는 거고, 아니요 그러면은 전 참아요. 우와. 전 참아요. 우와. 네. 자기 문제니까. 불편함을 느껴봐. 예, 자기 문제니까. 야. 저는 저를 위해서도 참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아이가 핸드폰이 없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오. 그 놀이터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제 놀이터가 이 아이의 놀이터는 정말 넓어요. 아. 온 데를 다 다녀요. 그 노는 데만 놀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찾아볼 때는 찾아볼 수 있는데 네. 밤 깜깜해서 내가 안 들어온단 말이죠. 아이고. 걱정이 되잖아요. 아무리 아이가 잘 놀다가 들어오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걱정이 되니까 아이를 다 찾아서 수소문을 해서 갔거든요. 갔더니 뭐를 하고 있냐면 톰소녀의 모험처럼 모험을 떠난 거예요. 오. 스케치북이랑 이 필기 도구랑 아. 친구들 같이 떠날 친구들을 다 오. 모아서 또 몰고 그쪽에 지도를 그리면서 어머나. 지도를 그려야 된다. 그래서 지도를 그려가면서 엄마 제가 오늘 모험을 떠났어요. 어떡해. 갑자기 너는 왜 모험이 떠나고 싶어서? 톰소녀의 모험이란 책을 엄청 재밌게 여러 번 아. 읽었거든요. 그래서 톰소녀처럼 어머나, 모험을 떠났대요. 세상에. 이 얼마나 딴짓을 많이 했어요. 오, 딴짓을 야. 많이 했어요. 그쵸? 이렇게 딴짓을 많이 했더니 오. 정말 중학교 가서 딴짓을 하면서 잘 지내요. 아. 학교에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다 참여해봐요. 재밌으니까. 오, 야. 참여해서 자기가 결과가 좋으면 성취감도 얻고. 네. 요새 아이들이 좀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네. 뭘 해볼래? 네, 아니라 뭐 별로 안 하고 네. 싶어. 이 말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쵸. 정반대에. 네. 그리고 이게 또 딴짓이 공부하고 연결이 되는 게, 영양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공부하고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중학교에 가면 네. 성적이, 지필평가만 있지 않아요. 지필평가 플러스 수행평가가 있어요. 이 수행평가가 바로 딴짓한 결과예요. 오. 딴짓한 결과예요. 아.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수행평가 모든 과목을 네. 열심히 해요. 재밌고. 네, 재밌게 딴짓하는 것처럼 와. 아주 열심히 해요. 오. 그러니까 성적이 자연스럽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니까 선생님 아시잖아요. 뭐를 해도 억지로 그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애와 자기가 정말 좋아서 열심히 하는데 성적도 이렇게 결과물도 좋은 애들을 보면 말이라도 한 마디 더 해주시잖아요. 네. 야, 너 대단하다. 어머, 너 맞아요. 어쩜 이렇게 잘하니? 너 덕분에 이런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게 또 아이한테는 격려가 되어서 더 열심히 참여를 해요. 맞습니다. 그 저도 이렇게 학급 운영할 때 일주일에 되게 막 교과가 너무 많으니까 다 바쁘거든요. 네. 근데 일주일에 1시간은 약간 딴짓할 수 있는 네, 시간을 네. 좀 부여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일명 그 학급 동아리를 또 개설해갖고 네. 아. 서로 딴짓할 수 있게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네, 네. 너는 보드 게임, 네. 어떤 친구는 춤추고, 네. 어떤 친구는 뭐 지금 동시 좋아하니까 네. 동시를 막 짓고, 네. 그림 그리는 친구 있고, 뭐 미니어처 만드는 친구. 그 애들이 그 시간에는 완전히 막 입이 네. 입꼬리가 되게 즐겁게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딴짓을 많이 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딴짓을 많이 하게 하는 거에 부모가 가져야 되는 기본 본질적 생각이 있어,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가 이 마음을 가지면 네. 딴짓이 허용이 돼요. 근데 부모가 딴짓을 허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 본질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자꾸 자기 규정에 걸려요. 아니, 지금 다른 아이들 가서 연산하는데 얘 이러고 맞아. 있어도 되나? 지금 선행을 한다는데 이래도 되나? 맞아. 이 시기에 뭐를 해야 된다는데 이래도 되나? 네, 그런 게 걸린단 말이에요. 어떤 본질이냐면 아주 쉬워요.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운다. 모든 것을 통해 배운다.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운다. 내가 이 본질을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아이한테도 그렇게 말해주거든요. 예, 노는 것도 배운다라고 노는 것이 공부야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 본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나 어떤 잘못을 했을 때나 그러면 왜 그걸 그렇게 했어? 뭐 때문이야? 라고 하지 않고 수습해. 이거 만약에 뭐 이렇게 엎질렀어요? 아이가 이렇게 막 놀다가 엎질렀어요?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요. 아, 그래? 그럼 알았어. 해결해. 해결해. 그러고 나서, 아이가, 그렇게 부모는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니까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분명 배운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그렇게 수습해, 네가 하고 그냥 부모가 눈을 감아주면 돼요. 눈을 감아주면. 거기 뭐라고 이렇게 했어야지, 뭐 저렇게 했어야지. 그거는 그 아이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부모가 자꾸 입을 다물고 눈을 감아주고 그냥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니까 네가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게 분명히 있을 거야. 다만 네가 수습을 한다면, 그러니까 네가 책임을 진다면 그거에 대해서 배운 게 있을 거야. 이렇게 해주고 또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했을 때 아이가 실수를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대부분 제가 이 책에도 소개했는데 대부분 부모가 괜찮아라고 하잖아요. 맞아. 그거는 부모가 어떻게 보면 좀 내가 너를 괜찮다라고 용서해줄게 개념으로 좀 비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아이가 괜찮은지 아닌지는 아이가 아는 거지 부모가 뭐 괜찮다라고 그거를 용서의 개념으로 갖고 갈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이가 막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아이가 토론 대회를 나갔어요, 학교에서. 그래 나갔는데 나름대로 정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제 토론을 직접 해봤는데 자기가 토론을 잘한다고 자기는 자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준비도 철저히 했고 했는데 그날 다녀와서 자기가 이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깨달았고 이제 결과를 기다렸는데 결과가 이게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대부분 뭐 그러면 이제 그러잖아요. 뭐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러잖아요. 괜찮아 이러고. 괜찮아. 이게 좋은 경험이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마음이 괜찮아? 그랬더니 안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또 자기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구나. 네가 안 괜찮으니까 엄마도 안 괜찮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다고 엄마가 늘 얘기하잖아. 네가 이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다면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해. 하지만 네가 이걸 통해서 배움이 없이 그냥 실수로 네가 여겨버린다면 아니면 실패로 여겨버린다면 그건 진짜 안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 이게 엄마의 생각인 거예요. 네,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또 물어왔어요.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아요. 괜찮아졌어요.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자만하지 말자. 그리고 질문이 중요하구나. 토론에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하는 게 중요하구나. 야, 스스로 딱 정리를 해서 나왔네요. 김하연 작가님 책이 정말 많으신데 지금 이따 요것만 준비했습니다. 시간만 보여줍니다. 10분. 요것은 딴짓. 딴짓하는 거. 요것은 독서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독서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그냥 생각하는 독서. 말 그대로. 그 모든 게 너무 주옥 같고 이 책에 쓰인 대로 또 실천하시면서 이 모든 에피소드가 다 우러져 나오니까 정말 너무 피가 살이 됩니다. 피가 살이. 와. 제 피를 가져가시는 건가요? 제 피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느 날 그래요. 엄마 단체 활동을 하는데 자기 너무 힘들대요. 왜?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예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무슨 형이라 난 계획은 못해. 나는 무슨 형이라 이건 못해. 핑계처럼. 나는 그쵸. 자기 규정에서 자기 합리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원래 무슨 형이야. 그래서 난 이거 안 해. 그래서 난 이것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딴짓을 할 수 없게끔 아예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는 거 핀셋으로.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무슨 형인지 어떤 분야의 그런 건지 그렇게 규정하지 않고 다만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좋아하는구나. 너는 현재 이 부분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줘요. 그리고 제 아이가 수학을 못했어요.
수학을 굉장히 못했어요. 근데 보통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 얘는 문과야. 얘는 이과 체질 그러잖아요. 맞네요. 네. 맞아, 맞아. 저는 그것도 구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얘가 더하기빼를 못했어요. 구구단은 초등학교 6학년 때도 헷갈려가지고 공부하다 말고 엄마 7, 8에 몇이에요? 물어봐요 저한테. 지금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어머나. 오. 놀랍죠? 희망이 보입니다. 놀랍죠? 네. 규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와, 그래도. 규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학원을 보낸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원 안 하고 본인이 한다고 어려운 거를. 체계화가 되어 있어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이게 체계화가 연습이 된 거라 학문 중에서 가장 체계화된 학문이 수학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국어랑 영어를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국어랑 영어가 얘는 힘들대 어렵대요. 좋아는 하고 재밌어는 하지만 어렵대요. 근데 수학은 재밌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재밌으니까 공부를 수학 공부만 해요. 네, 수학 공부만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이과인데 내가 문과라고 생각했나? 엄마가 규정했네. 그래, 그쵸. 네, 엄마가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부모가 규정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의 그 아이가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맞네요. 자기가 아예, 저는 그때 다중지능 검사하고 뭐 검사할 때 자기가 체크할 때 수학이 어렵다고 체크를 했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래서 그 아이가 규정을 했어요. 그렇죠. 엄마, 제가 수학을 왜 못하는지 알겠어요. 왜? 저는 수학책 지능이 없어요. 이 보세요. 결과지만 보고. 네. 그때 제가 규정하면 안 되겠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가 이걸 보고 통해서 규정을 하는구나. 합리화를 시키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조심해서 그 생각을 바꾸고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그 맞장구 쳐서 그래, 너는 문과머리야. 그래, 그래서 문과를 가야 돼. 라고 했다면 맞네요. 네, 그랬을 거예요. 저는 항상 인간은 성장률 동물이야. 유일하게 생명체 중에서 유일하게 성장하는 게 인간이란다.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지 몰라. 어떻게 성장할지 몰라. 그걸 네가 미리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그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책과는 먼 삶인 줄 알았어요. 네, 제가 네. 저를 규정해버린 거죠. 네. 책은 되게 고리타분하고 좀 너무 성적을 위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성적은 좋았는데 너무 공부가 싫은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책은 완전 담싸고 썼다가 우연히 진짜 책에 푹 빠져보니까 내가 너무 나를 규정을 했구나. 근데 이거를 쫙 풀어버리니까 완전히 이 안에서 더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 뭐 코이 같은 그런 느낌.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본인의 틀을 너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쫙 풀어주는 거. 그런 형을 정하지 않고. 네. 이해하는 도구로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있구나.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 특화가 되어 있구나. 여기가 조금 내가 좋아하는 분야구나. 이렇게 자기를 이해하는 그런 도구로만 사용하면 네.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찾아가며 기분 좋은 향기와 책소리 모두가 마음에 일기장을 쓰며 이곳에서 만날 너와 나 따스한 차 한 잔 이야기 나누고 같은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자 부부 작가의 글과 펜으로 삶의 향을 함께 만들어봐 바로 그런